이재명 후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리고 초기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어떤 자금이 있었는데 이 자금을 조사했던 주임 검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왜 그때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특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재명 후보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 검사일 때 이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족하다면 이 부분 역시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함부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여당과 야당 회의에서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물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이거를 가불기라고 합니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별검사의 실질적인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됩니다. 야당이 갖거나 아니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별검사의 임명권을 당시 야당에서 행사했던 사례를 철저하게 준용해야 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을 위해서 즉각 협상을 시작하자고 여당이 민주당에 제안했는데요.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만희 의원,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특검과 관련한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특검은 안 된다, 이거 시간 끌기다. 그래서 조금씩 특검 수용 쪽으로 왔어요. 이제는 특검 도입이 뭐 조건부긴 합니다만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부 수용이라고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캠프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을 해서 조건부 수용이 아니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못 박았군요. 이미 이제 검찰 수사는 결과를 기대하기 난망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재명 후보는 판단했다라는 게 이제 정성호 의원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특검을 거부하는 쪽이 범인이다라는 프레임, 이게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대선 후보가 이제 양당의 공식 후보가 된 다음에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누리지 못했고 윤석열 후보는 좀 거의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당과 후보 캠프 쪽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검을 일단 수용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만 지금 그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검 논의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이냐. 그 정성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특검 착수는 수사 착수는 대선 전에 되는데 결과는 아마 대선까지는 안 나올 거다. 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뭐 꽤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사 대상에 윤석열 전 총장도 포함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해야 되고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의 특검 전례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 협상 시작돼도 김영우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과거 경우로 보면은 한 달 정도 걸릴까요? 시작하고 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여당 측에서 시간 계산을 미리 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특검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당연히 야당이 주장하는 사람이 특검 맡아야 된다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특검의 기간, 대상, 그 사건 이런 거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특검이 협상이 만에 하나 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내년 3월 9일인지 대선인데 대선 끝나기 전에는 마무리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 계산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상설 특검 같은 게 만약에 상설 특검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60일에다가 30일 더 할 수 있어요. 그럼 3달입니다. 그러면은 협상 끝나고 나서 해도 대선 다 끝나요. 그래서 시간 계산을 하고 특검을 수용할 듯한 이런 그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제가 볼 때는 특검 가더라도 이번 선거는 정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막장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선의 영향에 그 특검 또는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사기관인데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후보들이 그런 그 수사 당국에 불려다니고 그것이 또 그 다음날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하면 이 선거가 과연 제대로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검찰이나 특검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의 대선 후보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도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네. 지금 양쪽에 이제 그 여야의 제일 그 유력한 후보들이 수사 당국에 불려다니면서 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글쎄요. 물론 진실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거를 수사기관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 아마 대선 끝나고 나서도 굉장한 후유증을 불러오겠죠. 예.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특검을 하자라고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고발 사주 의혹이나 본부장이라고 하던가요? 본인, 부인, 장모 사건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은 게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을 특검하자는 거는 그거야말로 시간 끌기다. 난 그거는 못 받는다. 다만 대장동 특검에 윤석열 후보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아까 기자 질문 받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특검 수용은 바람직하다. 자신의 이른바 쌍끌이 특검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어제 저 답변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 상설특검법에 따르자면 수사 대상과 범위는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여야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사 대상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은 반드시 들어갈 거고 거기에 또 백현동 넣으려고 할 거 네.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본부장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 그다음에 윤석열 장모,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까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10건 됩니다. 윤석열 본인에 대해서는 윤대진 검사장 그 뇌물 수수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뿐만이 아니고 1,000억이 넘는 돈을 배당을 받았던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이득의 일부가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사는데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인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 사건의 허위 학력 문제, 그다음에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문제, 그다음에 그 장모와 관련해 가지고는 양평동 부동산 개발 사업, 그다음에 은행 잔고증명서, 그다음에 경기도 그 양주의 추모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울추에 달면 저울추에 이걸 양쪽을 똑같이 올려놓으면 확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국회 본회의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의장 빨리 연결해 보시죠.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은 감사원장 최재해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223표, 부 23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 말이죠. 최재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과 곽상도 의원 의원직 사퇴안 표결 처리가 있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는 최재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의사봉을 두드린 장면 보셨고요. 곽상도 의원 사직안도 찬성 194, 반대 41, 기권 17 이렇게 해서 곽상도 의원의 의원 사직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지만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이어서 의원직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4표로 통과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과 연결 지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이쪽에 대한 특검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에 국민의힘만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특검과 관련된 국민 여론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특검으로 입장을 정리해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경찰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쉬움을 피력했던 것이 뭐냐면 이미 이 대장동의 이 탐욕적인 민간 개발업자들이 배당을 받고 수익을 챙겨간 돈이 한 8천억 됩니다. 8천억. 그러면 이 사람들이 8천억 일부는 배당을 받고 이렇게 계좌로 다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8천억을 쫓아가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8천억을 쫓아가는 수사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 얼마가 가고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이 가고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곽상도 의원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원유철 국민의힘 대표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걸 밝혀내면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의 녹취록이라든지 범죄자들이 서로 죄를 떠넘기기 위해서 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을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범죄자들의 말이 아니라 진술이 아니라 이 8천억의 행방을 쫓아가는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예. 특검이 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 돈 받은 사람,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금전적, 경제적 돈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의 핵심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양만희 의원. 네. 제가 임찬종 SBS 법조팀 기자가 SNS에 올린 글을 봤더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최근에 대검 출입기자들과 좀 충돌이 있었죠. 네.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 이거 언론자유 침해한 것 아니냐,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느냐, 그건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감찰부장- 싸웠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김호수 총장이 기자들이 왜 입장을 안 주느냐,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이번 네. 주.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도 기본적으로 대장동 관련한 사건 수사 지휘하고 이래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장동 수사팀에서 확진자가 네. 많이 나오면서 또 PCR 검사 받았는데 음성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선제적 차원에서 자가격리 휴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네. 또 대장동 수사팀의 실무팀장은 기본적으로 또 확진 네.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수사 지휘부가 공백인 상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임찬종 기자가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당도 오늘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제 매듭이 져져야 되는데 계속 보도만 계속 나올 뿐이고 사법적으로 판단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수사지휘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자리를 비우니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걸 지적한 겁니다. 제 기억에는 말이죠. 한 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크다.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사실 하지 못한다. 검찰이 역량이 안 된다는 얘기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검찰 입장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세요? 왜냐? 예. 아니 과거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뭐든지 열심히 수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했더니 예. 열심히 수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배신자 소리 들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압박도 받고 그랬는데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죠. 그렇죠. 그거를 검찰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눈치 없이 대통령이 열심히 확실하게 수사하라 그랬다가 수사하라 그랬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수사하면은 과연 검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아마 지금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좀 말씀 들으니까 말이죠. 네, 냉소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예. 그 정도로 우리 지금 검찰 이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근본부터 흔들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내내 있었던 것이 말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만은 그 좋은 명분이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검찰 길들이기를 한 거죠. 철저하게 지금 길이 들여져 있고 초장서부터 대장동 사건은 수사를 할 의지가 안 보였어요. 그 유동규 씨 휴대폰 하나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열흘인가 뭐 걸려서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뭐 반나절마다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찰이 초장서부터 이 대권 후보에 대해서 특히 여당의 대권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와 의욕이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도 특검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에서 특검 수용 얘기까지 나오니까 검찰은 뭐 어차피 특검 갈 건데 더 이상 우리가 수사해서 괜히 언론으로부터 비판받고 국민으로부터 지적받고 이러느니 좀 시간을 좀 보자, 상황을 보자 뭐 이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시청자분들은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곰곰이 아니 검찰은 일단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수사 의지 그다음에 수사 역량 그렇죠. 이거 두 개거든요. 의지가 있냐 없냐, 역량이 있냐 없냐. 근데 역량은 그동안 보여준 이 화력으로 따지자면 역량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검찰이 이 돈을 쫓아가면 계좌 추적만 하면 끝나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결국은 피해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예? 고발 사주에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한 53%, 55%. 이 대장동에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60%. 결국은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각종 의혹과 여러 가지 이 보도 기사들이 나오면서 결국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저희들도 특검을 국민 여론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특검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재수 의원님과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